제가 북한에 대해 시리즈로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2024년 5월 30일 SK 최태원 회장과 부인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어요. 1심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재산분할 액수가 자그마치 1조 3,800억입니다. 삼성과의 이혼이 이재용 임세령 위자료가 1,000억으로 추정되고 이부진 이무지의 재산분할 금액이 141억이었단 걸 감안하면 확실히 세기의 이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중들의 여론은 노태우 때문에 컸으니까 처맞아도 싸다? 조강지쳐 두고 바람 피우더니 꼴 좋다. 1심이 진짜 말이 안 되는 판결이었다. 테이프나 만들던 회사 노태우 장인으로 두고 정유회사와 평생 돈 줄인 SK텔레콤 먹었으니 1조 4천억을 떠나 10조 줘도 안 이상하다 라며 최태원 회장의 불륜을 비난하고 SK 성장의 노태우와 노소영 관장 역할이 컸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세간의 인식과 달리 일각에선 SK가 노태우의 후광을 보긴 했지만 100% 노태우와 노소영 덕분이었다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1심 재판부도 노태우의 무형적 도움을 부정했고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말합니다. 하지만 2심에 앞서 노소영 관장은 결정적인 승부수를 띄워 재판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1심이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지, 또 재판을 완전히 역전시킨 노소영 관장의 승부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시카고대 재학 중에 만나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은 후 곧바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후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2003년 SK글로벌 사태로 최태원 회장이 수감되었을 때만 해도 노소영 관장은 일주일에 1에서 3회씩 면회를 하며 극진한 내조로 옥바라지를 했고, 최태원 회장은 그런 아내의 생일에 지인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장미꽃과 카드를 건네며 미안한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 무렵만 해도 두 사람의 사랑은 견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 최태원 회장의 출소 후 이둘은 성격 차이로 깊은 골을 두고 지내왔고, 이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관계 악화로 이혼 얘기가 오가던 2008년 무렵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씨를 만나 김희영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2009년 노소영 관장이 유방암을 앓고 있을 때 김희영 씨와의 부정행위를 시인했으며 2010년엔 혼외자까지 낳게 되어 화가 끝까지 치민 노 관장이 2011년 청와대에 SK 비리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여 배신감을 느낀 최태원 회장이 가출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2011년의 두 사건, 노 관장의 청와대 탄원서가 먼저인지 최 회장의 가출이 먼저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2011년 무렵 둘 사이가 파탄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암튼 그렇게 SK 오너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2013년 1월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엔 노소영 관장의 면회를 몇 번이나 거절하며 구치소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몇 가지 사실은 분명히 해주고 싶다. 아이는 나와 김희영 사이에서 태어난 게 맞다. 사실을 말해줬으니 근거 없는 추측은 주위에 말하고 다니지 말고 네가 혹은 누구라도 아이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최태원 회장은 대기업 총수로선 가장 긴 기간인 2년 7개월을 깜빵에서 보내다 사면되었고, 최태원 회장의 출소 후에도 두 사람의 별거 소식이 간간히 들려와 의혹만 무성하게 번져나가던 2015년 12월 돌연 최태원 회장이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기업인 최태원이 아니라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한간의 소문대로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소영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습니다. 종교활동 등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해봤으나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될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입니다. 과거 결혼 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년 전 여름에 저와 그분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노 관장도 아이와 아이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숨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10년이 넘게라는 표현은 2003년 노소영 관장이 옥바라지 하던데 이미 둘 관계가 거의 끝물이었거나 위기가 커지고 있던 무렵이었던 것 같고, 노소영 관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겠다 라며 이혼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2011년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청와대에 탄원서를 접수했고
있었고 2015년엔 수감 중인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 반대 탄원서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중성도 보였다고 합니다. 탄원서엔 최태원 회장을 사면해선 안 되는 9가지 이유를 7장에 걸쳐 빼곡히 적었다 하고 노 관장은 최 회장이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법정에서 눈물까지 보였으나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것도 사면을 반대한 것도 모두 노 관장의 작품이었단 썰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공판 당시 검찰이 최태원 회장에게 노소영 관장이 사면 결정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태원 회장을 비판하면서 사면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최태원 회장은 한숨을 쉬며 헌혜자 관련 보도가 난 후 이런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사실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소영 관장은 탄원서에 실물도 없고 남편의 사면에 반대하는 편지를 쓴 적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라며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걸로. 암튼 그렇게 빡친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양측은 생각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이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2018년 2월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9년 12월 노소영 관장이 저의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라고 밝히며 맞소송이란 맞불을 놓는 동시에 위자료 3억과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회사 주식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SK그룹 경영 자체와는 관련 없던 노소영 관장은 소송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소영 관장은 하나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최태원 회장과의 결혼 후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재산 증식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말했듯 1심도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줄 만큼 이 부분은 굉장히 애매해요. SK를 재계 20위권에서 5위로 만들어준 유공과 SKT 인수 때문에 노태우 정권 시절 SK 특혜 비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00% 노태우 대통령의 입김 때문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유공인수와 SKT 인수를 정말 빠르게 짧게 요약하면 1973년 합성섬유를 팔던 SK는 원유를 수입하여 정유공장에서 정유하고 합성섬유까지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최정현 회장이 중동으로 날아가 사우디 왕실과의 중동 인맥을 쌓았는데 때마침 4차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석유 수출 금지를 때려맞은 대한민국에게 오일 쇼크가 닥치게 됩니다. 원유 부족에 시달리던 이때 대한민국을 구한 인물이 사우디 석유 장관과 인맥이 있던 최정현 회장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친서까지 받게 됩니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 당시에도 국내 재고가 10일치밖에 없는 상황에 또다시 최정현 회장이 사우디 석유 장관과의 친분으로 SK가 원유 공급을 받게 됩니다. 얼마 뒤 대한석유공사 지분 50%를 가진 걸프사가 1, 2차 오일 쇼크와 한국의 정치 불안으로 하루아침에 철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부는 대한석유공사를 민영화했고 SK가 원유 공급 능력을 인정받아 멕시코에서 원유를 공급해오려던 삼성을 제치고 유공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노태우가 삼성 대신 SK로 낙점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해집니다. 종합해보자면 SK가 뜬금포로 노태우에게 로비하여 따낸 사업이 아니고 유공인수는 SK의 원유 공급 능력도 충분했고 노태우의 영향도 있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막말로 삼성이 멕시코에서 원유 공급해오고 막대한 로비로 유공을 가져가는 게 더 이상한 그림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결혼은 유공인수 8년 후인 1988년입니다. SK텔레콤도 노태우 정권 때 한국이동통신을 한 차례 인수했다가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의 사돈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다 라고 하여 SK는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했고 이후 김영삼 정부 시절 재추진된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때 성형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대신 막대한 인수자금이 들어가는 한국이동통신 공개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민영화 발표 전 8만원대였던 주가는 30만원까지 수직 상승했고 성형은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주당 33만 5천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이에 내부에서조차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최정현 회장은 이렇게 비싸게 사야 나중에 특혜 시비가 일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렇듯 최태원 회장 측은 SK의 유공인수와 SKT 인수는 모두 노태우 정권 전후에 일어난 사건이기에 노태우 대통령의 특혜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고 노소영 관장 측은 이때까지만 해도 노태우의 도움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무용적 도움이 있었다는 것만
것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니 1심과 2심의 판결이 증거 하나 차이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침내 2022년 12월 6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의 판결은 최태원 회장의 이혼 청구는 유책 사유 제공의 사유로 기각하고 노소영 관장 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태원 회장 측이 상속 및 증여받은 주식을 제외한 타계열사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을 분할하며 노소영 관장 측에게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665억을 지급하라 판결합니다. 노소영 관장이 SK그룹 가치 상승 등의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용적 도움도 없었다고 1심은 판결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의 싸움은 언론전 양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2023년 1월 노소영 관장이 곧바로 항소했고 재산분할 판결이 참담하다 인터뷰했으며 작전을 변경하여 위자료 청구 액수를 30억으로 올리고 재산분할도 주식보다 현금 2조 원으로 바꿔 기업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식 대신 현금을 지급받아 재판부의 부담을 덜게 할 작전을 짜고 23년 3월엔 최태원 회장과 동거하고 있는 김희영 씨를 상대로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김희영 씨가 최태원 회장과 불륜을 하며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고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석상에 등장하고 SNS 계정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인격적 조롱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김희영은 미술관과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태원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관장, 이사장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해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단은 유부녀인 김희영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태원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소영 관장이 유방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을 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태원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SK의 세 자녀 모두 부모의 이혼 소송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2023년 11월 9일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노소영 관장은 하나둘씩 숨겨둔 카드를 꺼냈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이 부정행위 고백 후 김희영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 자녀들의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의 몇 배 이상을 김희영 씨에게 썼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언론 플레이를 한다 저격하고 최태원 회장 측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노 관장은 조강지처나 조용한 내조의 이미지와 달리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은 정신병 걸릴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면서 갑자기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내일 아침까지 해오라고 하여 밤새 찾고 아침에 보고하면 됐다, 이거 필요 없어, 다른 것 알아봐라고 하면서 또 다른 걸 줬고 첫째 딸이 고양이를 애지중지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침대에 올라가서 오줌을 싸길래 딸 몰래 고양이를 씻고 나가버리고 왔다 라는 이야기를 흘립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 날선 공격과 폭로를 이어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던 2024년 3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정식 재판에서 6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소영 관장은 마침내 결정적인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1992년 태평양증권 현 SK증권 인수에 637억이 들었는데 이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총 343억이 쓰였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를 폭로하는 것이었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적 도움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한 것이었다. 또한 최태원 회장이 SK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던 1994년 결혼 지참금 10억을 전달했으며 1997년 주식 매입 관련 증여세를 낼 때도 1억 3천만 원을 송금했다 말했고 혼인기간 36년 동안 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최태원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데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2024년 5월 30일 1심을 뒤집는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SK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모험적인 경영을 감행해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하였으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적 도움이 인정된다. 재산분할 1조 3,800억.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컸고 1991년경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유입된 정황도 확인된다 밝혔습니다. 확실히 노소영 관장의 비자금 승부수가 먹힌 거죠. 실제로 노소영 관장 측은 1심과 달리 모친 김옥숙 여사가 최근까지 보관해온 50억짜리 성경건설 명의 약소고음 6장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사돈 신명수 신동
한동방그룹 회장에게 230억을 맡긴 점이 과거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인정된 만큼 이 메모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1994년 SK 주식회사 주식 매입 등의 비자금 사용을 인정하고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지만 세무조사나 검찰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SK는 이동통신 사업에도 진출했다며 지극히 모험적인 행위였으나 SK가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보호막,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위험한 경영을 감행해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부정적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60 시절 노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사위 최태원 회장의 회사가 커진 것을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셈인 건데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크게 꾸짖었습니다. 최 회장은 2009년 5월 초 부정행위를 시인했고 혼외자를 2010년에나 2011년 일방적으로 가출해 현재까지 10수년 별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이 2009년 5월쯤인데 최 회장의 외도가 정신적 충격을 줬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 회장의 부정행위가 2008년 11월 이전부터로 보인다. 김희영 씨가 2008년 11월에 이혼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2013년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 주요했다.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 씨와 재단을 설립하는 등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또한 최 회장이 2011년 9월 별거 후 김희영 씨와 생활하면서 219억 이상을 지출했고 이런 지출도 노소영 관장에게 손해를 끼쳤으리라 본다.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씨와 혼외자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이나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노 관장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후 노 관장에 대한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하는 등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러한 내용들은 혼인관계의 유지 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의 탄원서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했다는 최태원 회장을 비판하는 탄원서였다 합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위자료도 1심 1억 원의 20배에 달하는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고 1조 3,800억이란 재산분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후 또 하나의 사실이 폭로됩니다. 최태원 회장이 91년쯤 노소영 관장과 함께 청와대를 찾아가 무선이동통신 통화를 시연했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를 본 뒤 이동통신 사업을 민간에 맡기기로 하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청와대에서 무선통신 관련 시연이 이뤄진 것을 인정하고 있어 대통령 사위가 아닌 일반 기업인이었다면 이러한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으며 실제 청와대 시연 이후 노태우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예비 경쟁자였던 다른 대기업들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SK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배경에는 두 집안 사이 인척 관계가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그룹에 들어온 적 없고 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확인된 사실이라 말하며 증권사 인수자금 출처는 계열사의 비자금이고 자금 성격상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제시한 어음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 퇴임 뒤 활동자금 성격으로 건넸고 중요한 60 특혜에 관해선 오히려 특혜 시비 탓에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하고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 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다 만들었는데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이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라고 보도된 건 일부 변호인들이 앞서 나간 것이고 항소심만 선고돼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 향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경영권 문제에 불씨가 지펴진 게 아닐까 하는데 최태원 회장은 세 자녀에게 SK의 지주회사인 SK 주식회사의 주식을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추후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그리고 김희영 자녀대 노소영 관장과 세 자녀의 SK 경영권을 둘러싼 대립 구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